반갑습니다. 전동건의 요정! 지옥의 대장장입니다. 요즘 일본 여행이 인기가 진짜 많은데요. 하윤이가 이번 주에 친구들이랑 일본 여행을 갔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남자라면 위기를 기회로 이 하윤이가 일본 간 김에 정한 이번 주 주제 마루이 브랜드 리뷰 되겠습니다. 일단 마루이 하면 인식, 신뢰의 마루이, 박스 까자마자 쓸 수 있다, 순정 기준 최강이다, 옵션 하나 바꾸면 다 바꿔야 된다, 다양한 인식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맞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아예 틀린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방금 언급해드린 인식들은 이제 영상 본론을 통해서 차차 풀어가도록 할 거고요. 이 지옥의 대장장이로서 마루이 가스건 그리고 전동건 이런 마루이 제품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마루이가 아직 끝발이 살아있다고 생각이 드는 그 부분이 바로 가스건이에요. 이 디테일, 가스 연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VFC 같은 후발주자들의 추격이 위협적인 건 사실인데 집탄 하나만큼은 아직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바로 마루이입니다. 이 어느 회사나 나사 빠진 물건은 하나씩 다 있기 마련인데 아직 마루이 가스건에서 제가 그런 물건은 본 적이 없어요. 이 MWS는 부동의 컨벤 머신이요. AKX, AKM, MP7 제가 다 실제로 쏴봤는데 엔간한 허접한 전동건은 그냥 찍어 누르는 그런 집탄이 나오더라고요. 권총도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다만 이 주요 소재가 플라스틱, 아연 합금 위주로 제조가 되어 있는 게 아무래도 치명적인 마이너스 요소죠. 이제 이걸 소재를 바꾸려고 옵션 부품으로 대체를 할 때는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 집탄에 대해서는 극찬할 수 있지만 이 소재로 인한 단점과 한계가 명확하게 두드러지는 만큼 자신이 원하는 니즈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마루이 전동건은 이제 근본 구형 전동건, 하이사이클, 차세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먼저 근본 구형 전동건 이 부분에서 마루이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좀 핥고 지나가면서 마루이에 대한 환상을 먼저 깨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형 마루이 전동건은 마루이 전반에 있어 오히려 좀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마루이 전동건은 모든 전동건의 조상님이죠. 즉 근본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막상 써보면은 집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좀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오히려 좀 잘 나가는 대만제보다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이 한 번씩 집탄군에서 쎄는 그 삑사리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이 외장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정비 편의성도 아주 불편하죠. 이 외장 플라스틱 소재만으로도 구매자는 상당한 정신적 타격을 입으실 겁니다. 이 총을 잡고 힘을 줄 때마다 나는 찌걱찌걱 소리, 헐렁헐렁해지고 낭창낭창해지는 총신이 구매자에게 더할 나위 없는 정신적 타격을 줄 것 같습니다. 일단 마루이 회사의 그 특성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믿기시지 않으시겠지만 이 마루이는 기본적으로 저가 브랜드입니다. 이 국내가 기준으로 100만원 가까이 하는 것들을 뭐가 이 저가 브랜드냐, 이 미친 소리냐 하겠지만은 해외 직구가 익숙한 분들이시라면 절대 비싼 편이 아니란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 이제 차세대가 아닌 구형 라인업의 경우에는 저가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 차세대의 경우에도 압도적으로 높은 가격대는 절대 아닙니다. 마루이는 전동건을 완벽한 컨벤 머신, 밀리터리 퍼니처 이런 것보다는 이 대중에게 판매하는 완구다 이렇게 보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 국내법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이라면 시스테마 PTW도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야겠죠. 최근에는 이제 시장의 변화를 좀 눈치를 채고 많이 달라졌지만 기존의 마루이 제품들은 공장 출고 상태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 데 치중하는 그런 완제품 완구에 가깝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정밀함과 신뢰성을 동시에 잡을 수는 없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마루이 전동건은 초정밀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유로운 공차 치수를 가지고 신뢰성 있게 작동하는데 치중을 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이 정밀한 세팅을 한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너바렐 구경을 최대한 줄이고 챔버와 노즐, 실린더 헤드의 유격을 최대한 줄여서 삑사리가 날 수 없게 만드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에요. 적어도 마루이의 품질 관리 능력으론 그렇죠. 이 이론만 완벽하게 따르면 저격총 같은 전동건을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밀한 세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좁은 구경의 이너바렐, 이 정도 선만 해도 문제의 소지는 충분합니다. 사용자 자신이 타이트보 이너바렐을 직접 사서 넣었다면 이 저렴한 아무 불량탄이나 이물질이 묻은 비비탄은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별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근데 총이 처음부터 타이트보 이너바렐을 달고 나왔다. 그리고 그 총을 쓰는 사용자가 관리나 기계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그래서 뭐 저가 불량탄 마구잡이로 쓰고 이물질 묻은 비비탄 다시 막 주워 쓰고 그러면은 이제 이너바렐에 탄이 끼어서 막히겠죠. 그리고 그거를 억지로 내보낼 거라고 총알이 나갈 때까지 마구잡이로 막 쏘고 그러다 기어박스까지 터지고 그런 사태까지 가면 몰지각한 사용자는 마루이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게 되겠죠. 이 마루이에 대한 나쁜 평가와 소문을 막 퍼뜨리고 다닐 겁니다. 그래서 이 완성총 메이커인 마루이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설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5.95mm 비비탄을 발사하기 위해 채용된 6.08mm의 이너바렐, 강하게 압박하지 않아도 충분한 호법을 걸어줄 수 있는 낮은 경도의 호법 고무, 오링조차 없고 불안한 지지대 3홀 노즐, 부품들 자체는 일본 제조 명가 마루이답게 최고의 품질로 제조가 되지만 이 부품들의 특성은 모두 집탄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들이에요. 대신 엔간하면 절대 고장나진 않겠죠. 이 부품의 소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마루이 총의 부품들 자체는 일본 제조업답게 진짜 환상적인 품질을 자랑해요. 하지만 이 또한 어느 정도 그림자를 감추고 있는 허울이 있습니다. 이 마루이 자체가 일본 국내법에 맞춰갖고 저탄속 환경이에요. 그래서 작동할 때 총에 가해지는 부하가 기본적으로 아주 약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딱 그 부하에 맞는 되게 약한 재질을 골라서 사용합니다. 이 재질이 약할수록 낮은 코스트로 부품을 정밀하게 제조하기가 쉬워요. 덕분에 가격대가 낮은 겁니다. 마루이 총은 순정 상태로 매뉴얼에 적혀있는 대로만 사용하고 관리하면 10년은 문제없이 사용했다는 제보가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전동권의 요정인 제가 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연사속도를 높인다든지 피스톤 출력을 높인다든지 내부에 조금이라도 이제 부하가 더 강해지는 쪽으로 손을 본다면 다른 중재 대만 브랜드보다도 훨씬 신속하고 허무하게 파손될 겁니다. 자, 하이사이클도 기존의 일반 스탠다드 전동건이랑 식탄은 그다지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이 어느 정도 삑사리도 나고 이 플라스틱 외관이 사용자의 기분을 상당히 압박할 것입니다. 그래도 이 칭찬해줄 만한 부분이 있는 게 순정 상태로 SSG 시스템을 채용을 했거든요. 이를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초강력 순정 모터의 출력 그리고 초고속 연사를 뒷받침해주는 그 내부 부품들의 내구성은 굉장히 칭찬해줄 만합니다. 전반적으로 스탠다드 전동건에 비해서 기어박스 내부 부품들의 내구도가 굉장히 올라갔다. 그렇게 보시면 좋아요. 자, 드디어 차세대에 와서야 외장 소재가 메탈로 바뀌었습니다. 아연 합금인 건 비밀. EBB 반동하고 이 각종 총기의 작동 기믹이 사용자를 즐겁게 해주죠. 저는 입문하실 때 테크트리를 아예 처음부터 차세대로 잡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진짜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 전동건이랑 결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굉장히 훌륭한 선택지가 맞거든요. EBB라고 해서 일반 전동건보다 집탄이 떨어지는 부분도 아예 없고 유지보수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서바이벌 게임을 재밌게 뛰는데 굉장히 일조합니다. 다만 전동 가스 알 거 없이 마루이 제품들 자체가 이 정비 편의성이 최악을 달리는데 이 차세대에 와서는 그 문제점이 진짜 폭발을 합니다. 엔가에 믿을 만한 건샵이나 정비를 할 줄 아는 지인이 없다면은 자가술이나 세팅이 진짜 불편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또 해서 사람이 막 간극을 막 보면서 감으로 막 조립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내심만 있다면은 충분히 운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프로메테우스, 다른 이름으로 라이락스, 얘는 일본의 서드파티 업체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어둠의 마루이 자회사. 요즘은 세계 시장에 발맞춰서 바리에이션을 좀 늘려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마루이 제품에 맞춰서 제품을 만들어요. 얘들이 진짜 다뤄보면 다뤄볼수록 마루이 제품들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이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제품을 설계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좋은 회사의 비싼 서드파티 제품이 좋은 옵션 파츠가 아니에요. 자기가 쓸 총에 찰떡으로 만든 게 그게 진짜 좋은 부품입니다.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는 마루이한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이죠. 기관 작동부 관련 옵션 SHS나 다른 회사 제품을 써도 상관이 없는데 이 집탄 관련 부품만큼은 꼭 프로메테우스 옵션을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이 이 서바이벌 게임에
터프한 전사시라면은 마루이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우리나라에서는 고가 브랜드가 됐지만 이 전동건을 전문으로 세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가성비가 떨어지다 못해 이 가치 자체가 없다시피 한 브랜드예요. 다만 어느 브랜드이나 뭐 마니아층이 있듯이 다음 사안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마루이를 강력하게 추천해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나는 그 어떤 세팅도 하지 않으며 총의 내구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비비탄만 잘 나가면 된다. 둘째, 나는 마루이가 시조로서 그 품격을 이해하고 그 브랜드 자체를 사랑한다. 셋째, 나는 가스건 파이터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만!